네, 107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목의 파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쇄상해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일반 전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시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날 오늘 물산에 1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전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입력할 것. 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1월 31일 현재 외상값 잔액을 찾으려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1급 때 배웠던 그 조회 실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를 언급하게 되면 무조건 뭐다? 거래처 원장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창구관리에 거래처 원장 클릭을 하시고 1월 31일 현재니까 현재란 말은 뭐다?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거래처는 오늘 물산, 계정 과목은 누구?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은 계정 과목을 F2 누르고 외상 매출금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F2 누르고 오늘 물산부터 F2 누르고 오늘 물산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770이죠. 그러면 잔액 770만원만큼 뭐다? 외상값 받을 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오늘 전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사라지는 이 분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클릭을 하시고요. 날짜는 1월 31일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다. 방금 보았던 금액 얼마? 770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사라진다. 거래처는 누구? 오늘 물산 달아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위급자들한테 이런 건 쉬운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별표. 물론 기본 강의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자주 잘 안 보시니까, 그렇죠? 안 보시니까 별표를 친 건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쉬울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3월 15일 날 정기주총회에서 주식배당 1,000만원과 현금배당 2,000만원만큼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단 2월 이익잉여금 코드 계정을 사용하고 현금배당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자, 이건 뭐에 대한 문제이죠? 그렇죠. 배당의 결의에 대한 문제이죠. 그리고 적립을 하는 문제인데, 아무튼 배당을 주고 적립을 하더라도 일단 돈은 어디에서? 이익잉여금에서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먼저 감소할 거예요. 이게 1번이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은 얼마를요? 배당을 1,000만원 주기로 했고 현금배당 2,00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배당은 3,000이죠. 거기에서 현금배당의 10%, 그러면 현금배당 2,000의 10%면은 200이죠. 200을 또 적립하기로 했으니까 토탈 얼마? 3,200을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3,200만원만큼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코드를 이렇게 써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힌트도 주었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했어요? 결의만 한 거죠. 아직 주식을 주고 현금을 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뭘로? 교부를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시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이죠. 돈을 안 주었으니까 현금 배당은 미시급 배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뭐죠? 이익준비금으로 이렇게 200만원만큼을 대변에 적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본 조정. 이익준비금은 이제 이익잉여금이죠. 얘는 적립금이니까. 근데 미시급 배당금은요, 부채의 증가로 봐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다들 알고는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3월 15일 날 분개할 겁니다. 자, 먼저 차변에 이익잉여금부터 없애야 되겠죠. 자, 이때 쓰는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3,200. 그리고 대변에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뭐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분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얘는 대변에 1,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만큼은 미시급 배당금. 그쵸?
나머지 200만 원만큼은 대변에 뭐다? 이익준비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4월 21일 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해외 매출처인 시택의 외화 외상매출금 23,000달러를 전액 회수와 동시에 즉시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 외상값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뭐다? 외상값 사라지는 건 당연하죠.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뭐다?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이게 2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몇 달러라고요? 23,000달러였죠. 그쵸? 그럼 이걸 곱하기 어떻게 한다? 환율에 곱해야 되는데 이 환율은 잘 봐요. 4월 21일 날의 환율이 아니죠. 이 외상은 이미 언제?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여기에 1월 3일 날 선적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1월 3일 날 선적했다는 얘기는 1월 3일 날 팔았겠죠? 그럼 그 당시에 뭐다?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개했겠죠? 그 당시에 이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1280원을 곱한 금액이 바로 뭐다? 2944000 이 금액이죠. 그럼 이 금액이 원래는 차변에 있었는데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사라진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1번이에요. 근데 보통예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보통예금도 당연히 뭐다? 23,000달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그날의 환율은 얼마나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라 들어온 날은 4월 21일 오늘이죠. 그럼 이거는 오늘의 환율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의 환율이지만 이거는 오늘이에요. 그쵸? 그럼 오늘은 얼마? 1220이니까 1220으로 이렇게 분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니까 얼마? 2,806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봐봐요. 2,944만원 받아야 되는데 2,806만원 들어왔으니까 지금 138만원만큼 돈이 적게 들어왔죠. 그쵸?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무역거래는 달러로 이렇게 달러로 뭐다? 그렇죠.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뭡니까? 얘를 더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결국 환율로 인한 손실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외환차손이죠. 그래서 이걸 나머지 외환차손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1급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4월 20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 사라졌다. 거래처는 누구? C 엔터. 영어 거래처는 그냥 영어 한자만 적으면 돼요. 나오죠. 자, 얼마? 2944000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옵니다. 왜 이렇지? 자, 보통예금 얼마? 자, 얘는 28060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38만원만큼 외환 손실이 난 거죠.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외환 차손으로 분기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4번 8월 5일날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만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처분했고 대금 수수료 만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만구 주식 1주당 시총가는 5,000원입니다. 쉽죠? 주식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나갑니다. 1번. 이건 얼마? 100주 곱하기 취득 원가가 5,000원이니까 여기를 곱해야 되겠죠? 50만 나가는 겁니다. 자,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요게 2번이죠. 분계. 얼마? 자, 이 100주를 한 장당 만원에 팔았죠. 그럼 쌤, 한 장당 만원이니까 100만원 아닙니까? 맞아요. 원래는 100만원이었지. 그래서 원래는 뭐다? 처분이익이 49가 아니고 5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필 뭐다? 처분 시에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수수료를 빼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 100만원 들어왔다가 수수료 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보통예금은 얼마? 99만원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99만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뭐다? 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판매한 게 아니고요. 99만원에 팔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할 때 수수료는 잘 들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처분 가액에서 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처분 가액은 얼마였다? 1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만원 뺀 거잖아요. 그래서 99만원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은 49만원이 이익이다 그 얘기예요. 왜? 99만원을 팔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100만원이 아니고 99만원을 팔았다. 자, 분기하겠습니다. 8월 며칠날? 5일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일단 나가죠. 얼마? 얘는 50이 나갔어.
그래서 차변은 뭐다? 보통 예금이 원래는 100만원 들어야 되는데 어라? 수수료 비용 만원 빼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99만원. 그래서 49만원이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처분이익이 나오는 건 맞다는 얘기죠. 자, 다음 5번. 9월 2일날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해리움과 8월 2일날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증금이 1000만 돼 있죠. 그쵸? 근데 계약금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용서했고요. 잔금은 900만 원인데 9월 2일날에 지불한다. 9월 1일이 오늘이죠. 그러면 이 계약금 뭔가 하면은 이미 그 전에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자 보세요. 돈을 주었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이미 옛날에 현금으로 100만 원 주고 이 100만 원만큼은 계약금으로 준 거니까 선급금이다. 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약금 준 날은 아직까지 뭐다? 사무실에서 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선급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뭡니까? 예, 오늘 9월 1일부터 나는 이제 이 사무실에서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이 사무실에서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드디어 뭡니까? 이제 임차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드디어 뭐다? 이 1000만 원 전체가 임차 보증금이 되는 거죠.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 100만 원만큼은 계약금 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 사라지고요. 100만 원. 나머지 900만 잔금으로 주었죠? 그쵸? 9월 1일 날 오늘 주었죠? 그럼 얘가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는 거니까 오늘부터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보통예금은 900이 나갔고 100만 원만큼은 옛날에 주었으니까 선급금 사라진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일 날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변에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를 달아야 되겠죠. 왜? 방 뺄 때 주인한테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도 결국 뭐다? 네, 채권이에요. 그쵸? 자, 우리 집주인 이름 누구예요? 해리움이죠? 그럼 해리움으로 이렇게 거래처를 달아줍니다. 1000만 원. 그럼 대변에 어떻게 공개한다? 예전에 제가 미리 준 계약금 있죠? 하면서 선급금 빼면 되는 거예요. 해리움한테 줬죠? 얘도 거래처 달아주셔야 됩니다. 얘를 100만 원 빼고 그럼 나머지 이제 얼마? 900만 원만큼은 오늘 줄게요. 그걸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에 900만 원만큼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네, 일반전표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있었던 이 문제, 잉여금 처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입매 시험표 입력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법인으로부터 아래의 전자성기한서 체크를 수취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토지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돈 쓴 거죠. 돈 쓴 거는 매입이죠. 그리고 증빙은 전자성기한서니까 당연히 매입에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매입 미션표 입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자, 날짜를 놓을게요. 언제입니까? 1월 15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매입에 세운기한서니까 과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매입의 과세가 맞을까요? 아니죠. 왜? 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수수료는 토지의 원가에 넣어야 되겠죠? 즉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토지는 면세니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번 불공이 되는 겁니다. 자, 품목은 수수료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네, 1000만 원 주었습니다. 그쵸? 어디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세액은 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름이 뭐라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상호가 동산이라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파쇄상이니까 부동산은 동산이겠죠. 그래서 동산으로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에 체크하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이 불공제 사유는 F2 누르고 몇 번? 토지 관련이니까 6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붕괴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원주는 맞습니까? 아니죠. 취득 시의 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돈은 어떻게 했다? 돈은 지금 준 게 아니고요. 자, 보니까 문제에서는 언제 주기로 했다 이런 말이 없죠. 하지만 세금계산 자체에서 외상으로 했답니다. 돈을 안 준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1100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즉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날 외국인에게 제품을 11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했죠. 단 구매자는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쌤, 현금 영수증 발행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없는데 법인 사업자처럼 이제 일부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실무에서 구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쌤,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발행할까요? 그때는 이제 국세청 번호로 발행하시면 돼요. 그 국세청 번호가 010-000-1234예요. 그래서 이 번호로 이제 의무적으로 발행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쓰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상대 거래처가 현금을 주면서 현금 영수증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뭐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는 010-000-1234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적절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할 건데 아무튼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매출에 뭐다? 현금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며칠 날? 네, 10일 날, 30일 날 매출에 현금 과세니까 몇 번? 22번 가야 됩니다.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을 팔았죠. 자, 얼마? 11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엔터 치시면 10만원 만원 잘라지는 거 알고 있죠. 거래처는 누구? 자,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거래처 이름을 그냥 뭐 외국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처를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를 안 적어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적고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옵션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외국인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뭐 이렇게 해도 맞다고 해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때는 거래처를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거래처를 안 적는 것이 정답이다. 자, 분개는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저는 현금 1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확인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만 더 참고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상대방이 증빙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죠. 자, 그래서 이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010-000-1234 실무에서 쓰이는 번호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0일 굿딜과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대금 1650만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체크 발급하였고요. 계약서의 제품의 인도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세원계산서가 있는데, 그쵸? 자, 세원계산서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도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매출은 맞겠죠. 그럼 매출에 뭐다? 과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7월 20일 날에 매출에 과세로 가겠습니다. 몇 번? 11번. 자, 품목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냥 계약금을 우리가 미리 받은 거죠.
그쵸? 그쵸? 판매 대금을 어떻게 했다? 보통 예금에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품은 언제 나가는데? 다음 달 나가는데. 그럼 쌤, 원래 공급 시기는 뭐다? 제품을 인도한 날이 원칙이니까 다음 달에 분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죠?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었죠. 대가를 먼저 받으면은 어떻게 한다? 대가를 받은 그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선수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품목은 제품 선수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된다? 네, 1,500만 원에 1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누구? 굿딜. 전자자 체크합니까? 네, 체크해야 되겠죠. 분계는 어떻게 한다? 분계는 당연히 전액 현금 1번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변에 내가 제품을 판 건 아니죠. 제품은 다음 달에 나가요. 지금은 단지 뭐다? 돈만 미리 받은 거죠. 그렇죠. 아, 이게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고 뭐죠? 아, 보통예금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차변에는 보통예금 들어오니까 보통예금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대변에 제품 매출은 아니죠. 제품은 다음 달에 나가는 거니까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공급 시기 이전에 미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선발급 세금계산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8월 20일 날 미국에 소재한 해외 매출 거래처인 몽키에게 제품 500을 직수출했습니다. 그럼 수출이죠? 판매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수출로 가면 되겠죠. 8월 20일 날 매출의 수출 몇 번? 16번이죠. 자, 그리고 이제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제품 팔았으니까 그대로 제품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제품 금액은 얼마이다? 500만 원이죠.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 네, 몽키. 그리고 엔터 치면 영세로 구분 나오죠. F2 직수출이니까 몇 번? 1번 넣으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전액 외상.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더 이상 분개할 건 없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거진다 전산 회계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는 잘 틀릴 수 있으니까 1번은 반드시 별표를 하셔야 되고요. 1번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은근히 틀리시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0일 날 다음은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품목별 계정 과목으로 각각 입력하시오. 즉 회계 처리하시오. 자, 임대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인이란 말은 집주인이죠. 그러니까 미래부동산 얘가 집주인이야. 그럼 우리 회사가 파쇄상해잖아요. 우리는 뭐다? 세입자야, 세입자. 그쵸? 결국 임대인한테 월세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도 나와 있다. 그쵸? 우리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돈 쓴 거니까 일단 매입이죠. 그러면은 9월 며칠 날에 20일입니까? 아, 10일입니까? 네, 12일 날에 유형 선택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과세 51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뭐다? 두 개죠. 자, 두 개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복수거래 입력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참고로 복수거래로 가지 않아도 맞다고 해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복수거래 쓰겠습니다. 클릭. 자, 밑에다가 하나는 뭐 임차료, 네,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죠. 25만 원. 그리고 건물 관리비 얼마? 네, 30만 원, 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 했으면 이제 여기에 탭이나 ESC 누르시면은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280에 28만 나오고, 거래처 이름은 누구? 집주인이죠? 미래부동산이었죠. 우리 회사가 파쇄상이니까, 그쵸? 우리 회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전자세원계산서 맞습니까? 맞네요. 1번 체크. 붕괴는 어떻게 할까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맞습니까? 아니죠. 월세랑 건물 관리비를 준 거니까 280을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로 잘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임차료. 누가 영업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얼마? 250만원 비용 처리하고요. 자, 나머지 이제 얼마였습니까? 30만원이었죠? 걔는 건물 관리비니까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를 어떻게 한다? 30만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우리는 얼마? 308만원만큼을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줘야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주었다? 자, 어떻게 주었을까요? 보니까 외상이네요? 그러면 월세를 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나중에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럼 아직까지 돈을 안 주었으니까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의 부가세하고 5번의 원천징수는 다음 강의에서 쌤이 세무회계 강의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요. 자, 이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4번 결산 문제를 풀 건데요. 우리 결산 문제는 회계 1급과는 달리 세무에서는 총 5문제가 나와 있죠.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결산 순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동 결산 먼저 하는 거 알고 있죠? 일반 전표에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동 결산은 이제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그 이후에 전표를 추가하면 되는데, 자동 결산은 5가지가 있죠?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먼저 골라볼 건데, 먼저 1번은 수동이죠. 자, 2번도 수동이고, 자, 3번은 어때요? 3번도 네, 수동입니다. 4번은 자동이죠. 왜요? 네, 기말 재고에. 그쵸? 기말 재고가 관련된 것이니까 일단 자동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대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네, 자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과 5번만 자동이고 1, 2, 3번은 수동이니까 자, 1, 2, 3번 수동부터 먼저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1번 21년도면은 이제 좀 오래되었죠. 자, 아무튼 그때 7월 1일 날에 개설한 푸른은행에 정기예금 1억 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다?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근데 이게 만기일이 2024년도 6월 말일 날에 이제 도래한다 그 얘기예요. 쌤도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 봐요. 쌤도 나름대로 전산회계가 태어나기 전부터 회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웬만한 건 다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죠. 그만큼 뭐다? 요즘에는 이 출제위원들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가뜩이나 참 취업 시장도 힘든데 그쵸? 문제까지 힘들게 되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자, 21년도이면 지금이 23년도이니까 무려 이제 뭐 1, 2년 전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푸른은행에서 예금을 가입할 때는 대변에 이제 현금을 주었겠죠. 현금을 뭐 이렇게 1억을 주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만기가 24년도 6월달이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가입을 했겠죠. 그럼 차변은 뭐다? 얘를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분개를 했다 그 얘기예요.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그런 개정 과목이 있죠. 뭐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은 아닌데 장기성 예금으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만기가 뭐다? 다음 연도 6월 말로 도래하는 거죠. 이게 누구하고 비슷해요? 유동성 장기부채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예요. 물론 그 문제는 아니지만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다? 이제 얘는 만기가 1년 안으로 도래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뭐다? 장기성 예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름을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왜? 만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면서 얘 이름을 뭘로?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돌려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월 말 날에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결산 분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장기성 예금이 사라집니다.
자, 얼마? 1억 사라집니다. 넌 더 이상 장기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너는 뭐다? 이제부터 그냥 정기예금이다. 정기예금은 1년 이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3년도 4월 1일 날 우리에게 7천만 원만큼을 더했는데요. 이자는 내년 24년도 3월 말날에 수령하기로 했다. 그 얘기죠. 약정 이자율은 연 6%고 월화 계산할 것. 자,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속하는, 이번 연도에 기속이 되는 이자를 구해가지고 그 이자를 분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7천만 원만큼을 빌려주었잖아요. 원금이. 그쵸? 그럼 이거 원금에다가 어떻게 한다? 1년 이자를 6%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6에 40이 얼마? 420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420만 원은 몇 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12개월 동안의 이자잖아요. 그쵸? 연 6%라는 얘기는 12개월 동안에 6%의 이자를 받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럼 12개월 동안 이자인데, 우리가 이 돈을 빌려준 날이 언제예요? 4월 1일이죠. 항상 우리의 결산은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봐야 돼요. 그럼 이번 연도에는 4월 1일 날에 빌려줬으니까 1월 1일이 아니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끝나는 12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4, 5, 6, 7, 8, 9, 10, 11, 12 12분의 9를 곱해가지고 이번 연도금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0만 원에 12분의 9 하니까 얼마 나온다? 315만 원 나오는 거고, 이 315만 원만큼은 돈을 받지는 않았죠. 왜? 내년 3월 말날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잖아. 돈을 받지는 않아도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분개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은 뭐다? 이자 수익 315만 원 분개하고, 얘는 받지 않았으니까 받지 못한 수익으로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분개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거래처 우리죠.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답안 발표는 안 달아도 맞다라고 해주었지만 원칙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12월 말날로 가서 분개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서 얼마? 315만 원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차면은 뭐다? 돈은 당연히 받지 않았으니까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그 거래처의 이름은 누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니까 우리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 여기 있네요. 일반전표 우리.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는 최선의 뭐다? 방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거 거래처 안 달았는다면서 뭐 감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수, 미지급, 선수, 성급 이런 거는요, 거래처 있으면 그냥 달아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뭐 우리가 억울한 그런 채점에 그쵸? 네, 그런 형태도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전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이런 거에 거래처 안 달았다고 해가지고 뭐 감점 처리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단기 중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62만 3천 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항목별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뭐죠? 기부금이죠. 그럼 기부금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생산부에서 발생한 운반비인데 간이형 수용 수령했습니다. 일단은 뭐 운반비니까 운반비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부 거래처의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뭐죠? 거래처에다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 자, 그러면 단기 중 현금 시세가 부족해가지고 현금 과부역으로 처리했던 62만 3천 원이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근데 얘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비용이잖아. 그쵸?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어차피 얘들 뭐다? 비용으로 차변에 분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 현금 과부족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대변에 사라지는 분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대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 가셔가지고,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다? 기부금부터 분개할까요? 얼마? 50만 원. 그리고 운반비. 자, 이때 운반비는 공장이 쓴 거니까요. 생산부가 쓴 거니까 500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얼마? 23,000원.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내릴게요.
접대비 몇 번대? 영업부가 접대한 거니까 800번대 얼마? 얘는 10만원. 그러면 62만 3천원만큼의 금액을 대변에 뭐다? 현금 과부족을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현금만 치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칠 때는 현금 과까지 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문까지 이제 수동 결산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에 자동 결산하면 되겠죠? 잠시만. 참고로 쌤이 이거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접대비라고 하는 이 개념 과목 있죠? 이거 내년부터는요. 세법에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거 바뀌어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는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세법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요. 접대비를 업무 추진비로 이제 정답으로 인정하는 뭐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 요걸 하나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시험에 아마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인세법에서 바뀐 거거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에 자동결산 갈 건데요. 자, 자동결산은 일단 어떻게 하면 되죠? 일반 전표는 필요 없으니까 끄시면 되고 여기에 결산정제표, 결산자료 입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엔터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관련 결산 분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단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시가와 취득원가가 동일하다면 뭐다? 평가 손실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취득 단가는 뭐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장부상의 기말 재고가 있고 실사한 기말 재고가 있답니다. 무슨 소릴까요? 지금 장부하고 창고하고 안 맞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제품은 문제가 없어. 350개 맞아. 근데 원재료하고 상품만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차이가 몇 개가 나느냐? 원재료는 300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500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장부에 이만큼 있으면 창고에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300개 모자라고 얘는 500개 모자라죠. 감모 손실이죠. 근데 이 감모 손실이 정상 감모가 있고 비정상 감모가 있는데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분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죠? 별표. 네, 자동과 수동이 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선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재고전의 감모 손실 기억나시죠? 자, 이 감모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감모 손실은 수량이 하락하는 경우죠. 그쵸? 근데 이게 정상적 감모가 있고 비정상 감모가 있는데 아무튼 둘 다 뭐다? 수량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 감모나 원가성이 있다면 어떻게 했다? 매출원가에 포함했죠. 근데 비정상 감모나 원가성이 없다면은 전부 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다? 이론적인 분개예요. 근데 이거를 전산에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박스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퍼스트. 일단 감모 손실이 발생해도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실제 수량에서 취득 단가를 곱한 금액을 어디에다가 자동 결산으로 입력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정상 감모는 어차피 실제 금액만 입력을 하면은요, 알아서 분계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비정상 감모만 어떻게 한다? 별도로 일반 전표에다가 추가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차변에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요 분기를 하는 얘기죠. 그쵸? 참고로 이 재고자산은 팔아야 되는 건데 수량이 감소했으니까 영업 외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타겟형 대체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정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 이 방법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금액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어떻게?
실제 금액을 구해볼게요. 자, 실제 금액은 누구이다? 실사한 금액이죠. 그럼 얘니까 1500 곱하기 6200 하시면 되고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잠시만 쓸게요. 1500 곱하기 6200이니까 실제 금액 적으라고 했죠? 얼마 나온다? 930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퍼스트. 그럼 이 930이 나왔으니까 기말 원재료가 930입니다. 그럼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 원재료 클릭을 해서 여기에 실제 금액 930 적으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는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15,500원에 350개 곱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네, 540 25,000원 맞죠? 그래서 540 25,000원을 기말 제품을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540 25,000원 적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누구죠? 상품은 1000개죠. 실제 금액 적으라고 했죠? 실제 금액 곱하기 그럼 만원에 1000개니까 얼마? 1000만원이죠? 그럼 1000만원을 어디에? 기말 상품에. 자, 기말 상품 어디 있을까?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 메뉴에 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금액을 적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퍼스트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세컨드 어떻게 한다? 정상 간모는 무시하세요. 정상 간모는 실제 금액만 입력을 해도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누구만? 비정상 간모만 일반 전표에다가 별도로 분계를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다시 일반 전표를 띄우세요. 그리고 12월 말일자로 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을 분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쌤, 금액은 얼마입니까? 쌤이 비정상 간모만 분계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비정상 간모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쵸?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500개 차이죠? 그럼 500개를 어떻게 한다? 한 개당 만원을 곱해 500만원이죠. 그럼 500만원만큼을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 분계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재고자산 감소손실 500만원. 대변에 뭐가 감소했어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뭐다? 상품을 500만원만큼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은 원래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돈 받고 판 게 아니죠. 즉 뭐다? 원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란에다가 몇 번? 8번 타개정 대체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간모 손실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퍼스트 실사 금액으로 취득 단가 곱해가지고 금액을 일단 먼저 결산 자료에 입력을 하고, 그쵸? 그 다음 세컨드 뭐다? 정상은 무시하고 비정상 간모에 대해서만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대변의 상품, 8번 타개정 대책 해가지고 요것만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별도로 하나 더 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순서를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 건데요. 자, 5번은 대손입니다. 당사는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외상을 지급받으러 온 단기대여금의 잔액. 자, 이번에는 단기대여금까지 껴있다. 그쵸? 자,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당연히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대손상각 가야 되겠죠. 클릭. 그럼 여기에서 몇 퍼센트? 1%죠. 그럼 1%에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이번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단기대여금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미수수익과 승급금은 지워야 되겠죠. 0 엔터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시고 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대손상각의 금액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맞죠? 다 했습니다. 자, 이제 5번까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6번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한 다음에 자동 공개 완료 확인하시면은 현시간부로 결산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107회 파트 1, 2, 그 다음에 4
그렇죠? 1, 2, 4번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5번 세무회계 실무 문제는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